예,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9일 정한영입니다. 예. 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예, 늦어가지고 그냥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쭉 가야 됩니다. 아니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뭘 실수하느냐. 민망할 정도의 실수가 있으면 다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당대표 지금 병원이라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분의 캐릭터에서 가장 좋았던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근데 경기도지사를 하면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홍찬 더불어민주당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 저 언급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할 건 아니니까. 자,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뉴스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이 오피스텔 노라고 말한 까닭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죠. 하면 욕먹으니까. 하면 욕먹으니까 그거예요. 앞뒤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사 보시면 세무사조차도 이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혼돈이 될 정도로 이 오피스텔하고 아까 뭐라고 하던데 말을 법적으로는 업무용 시설이라며. 그래서 이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오피스텔 사가지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구매를 하셨거나 오피스텔 구매하셨거나 또 봅시다.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그죠? 를 구매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투기꾼이에요?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걸 가져가지고 임대사업하고 프리미엄 장사하려고 피 장사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물론 그런 욕심이 있어서 샀겠죠. 돈 없는 사람들이 산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오피스텔을 팔아먹은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산 거예요. 자꾸 오피스텔 산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어쩌야 된다.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이 그지들이 진짜 자본과 권력에는 아부하고 위대하게 이렇게 떠받들어요. 아주 돈 많은 사람들 떠받들고 이제 그런 것이 심한 동네가 대구. 솔직히 말합니다. 대구가 심해요.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광역시인데 본인들은 제일 잘 산다라고 잘난 척하는 곳이 대구죠. 왜 그러냐? 큰 부자가 많죠. 나머지는 싹 돈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평균치는 제일 낮아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일 못 사는데 실질적으로 또 잘 산다고 떠드는 사람도 제일 많은 곳이 대구예요. 평균치가 낮은 거지. 빈익부가 심해서 대구가. 자, 오피스텔을 누가 샀냐? 오피스텔 산 사람들은 마음이 투기가 있었다. 아니 돈 많이 좀 이렇게 불로소득 돈 좀 벌고 싶은 그런 욕심에 돈이 없으니까 이게 기회라고 하니까 혜택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살 때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요. 1가구 2주택이어도 사도 돼요. 이딴 소리 하면서 했죠. 지금 오피스텔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지금 공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10년 전이었으면 10년 전?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오피스텔 만약에 그때 현 정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었다면 지금 국진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근데 그때 국진당이었죠. 예, 국진당이었어요. 참 이게 예측하기가 좀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은 왜 오피스텔이 관심이 없냐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말로는 그 이 규제 완화가 규제 완화가 이제 뭐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에서 한번 잘 보세요. 오피스텔 짓는 건설회사가 없어. 예, 국진당에 로비할 만큼 사이즈가 되는 규모가 큰 회사 중에 오피스텔에 오피스텔 짓는 사람이 없어요. 건설회사가. 왜? 이미 다 빠졌거든 시장에서. 오피스텔이 그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땅이 많지 않아요. 땅이 많지 않고 큰 땅들 개발해서 돈 될 만한 것들은 이미 과거에 했고, 이제 나머지 짜투리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제 좀 애들 게임이지 이제. 큰 어른들은 다 빠지고 고구마는 다 캤어. 이제 고구마 캐야 되는데 걱정이네. 고구마 캐고 나면 저 어렸을 때 그래요. 어떤 집에서 고구마 하나 뭐 땅콩 같은 거 캐고 나면 그 우수리 거기 가서 그 뭐라 그래 그 낙과 줍는 식으로 뭐라고 하는데 저 가서 막 줍다 보면 막 해집다 보면 어른들이 다 캐고 나가면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짜투리들이 그거 이렇게 깎아 먹던 기억이 나던데. 마치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한 60년대생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제가 하도 시골에 살아서 그랬던 거고요. 저희 동네가 다른 지역보다 한 10년 이상 늦었으니까. 자, 핵심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팔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피스텔 파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파는 사람들은 없어. 요즘 오피스텔 그렇게 많이 짓나요? 지금 짓는 오피스텔들은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거나 주상복합식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하기 조금 저기 한 주상복합 형태로 많이 또 지니까 순수한 오피스텔 형태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생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이명박대 신나게 져서 팔아먹고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지금 이렇게 땅을 보면 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본인들은 원희룡 장관한테 민원이 별로 안 들어오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분양 사무실에 속아서 산 월급쟁이들 많죠. 월급쟁이들 많아요. 속아서 산 월급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오피스텔이 지금 아주 애물단지일 거예요. 집은 자기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저 오피스텔 때문에 내가 1가구 다주택이 돼서 내 집을 팔을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죠?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나중에 이혼하세요. 이혼하시고 집을 사모님이 차지하시고 대부분 집들이 다 여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차지하고 재산 분할을 하면은 뭐 그런 거 세금도 확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고 신랑한테 오피스텔 하나 줘서 내보내세요. 제가 좀 약간 유사한 지금 상황인데 자꾸 그 세금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어서 뭐 다른 문제도 있죠. 뭐 제가 그만큼 못 벌어다 주니까 남자로서 사랑만 가지고 먹고 저는 사랑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랑이면 아직도 사랑은 넘치는데 아니 사랑 필요 없대요. 결제하래요. 결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결제가 필요해요. 주기적인 결제가. 자, 오피스텔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투자성이 지금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노후에 그죠? 특히 남자들한테는 집보다 오피스텔이 나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집보다 오피스텔이 낫고 나이 먹어서 여성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이. 그런데 남자들은 술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추하게 살지 않으려면 오피스텔이 나요. 오피스텔이 낫고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저게 가능합니다. 우리 주택연금, 주택연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오피스텔 거주하고 주택연금 신청해서 용돈 받고 아니면 오피스텔을 세 주고
예, 내가 용돈 받아서 시골 가서 뭐 낚시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는 내가 욕심을 딱 버리는 순간에는 지금 살 수 있는 부동산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오피스텔입니다. 왜? 분양가보다 싸요. 그 뭐 분양가보다 싼 게 뭐가 중요하냐? 절대로 그 가격에 공급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거기가 갖고 있는 땅값 특성이나 그 활용도 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임대 수입을 목표로 한다면 오피스텔이 제일 유리해요. 예, 오피스텔 사들이는 것이. 아, 이런 비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대전이나 지방은 이제 오피스텔이 좀 많지 않죠. 무조건 오피스텔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뭐 중심 상권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굳이 오피스텔 남아도는데 뭐 저 사이드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뭄이 지면 물은 중심에만 고이는 거예요. 예, 가뭄이 지면 밖에서부터 마르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특히 업무용 시설들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업무용 시설들이. 그러다 보면 그 중심 지역으로 더 심하게 모이는 상황이 생기죠. 예, 그래서 서울 진출을 꿈꾸신다. 본인이 시골에 사신다. 예, 그러면 어차피 시골 집값 올라서 양도세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안 팔으면 되지 뭐. 주택연금 시키고 안 팔으시면 돼요. 뭘 고민하죠. 안 팔으면 되지. 팔 집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양도세를 고민하고. 몇 사람들 문제인데. 예. 서울 가서 아파트 살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 시골 분들은 서울에 와서 특히 자녀분들을 서울 유학 보내면 좀 재력 되시는 분들은 집을 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본인 이름으로 오피스텔 사서 자녀가 기거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예, 자녀 이름으로 사줘도 돼요. 예,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 그렇고 하나씩 또 풀어갑시다.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지금 돈 없는 사람들이 한번 돈 좀 벌어보자고 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더 그지 같은 놈들이 민주당한테 그러죠. 아니 그 오피스텔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예, 오피스텔에 부과되는 세금 뭐 니들이 투기한 거 아니냐 저걸 왜 또 부자 감세냐 그게 부자 감세라고 하는 놈들이 그지들이에요 그지들. 예, 세금 한 번 내본 적이 없는 애들 예, 그런 애들이 마치 뭐 진보인 거 마냥 걔네들은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진부하지 항상. 그런데 마치 뭐 가난하면 진보한 거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가난함과 진보는 같은 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에 더 가깝습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자, 원희룡 장관,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오피스텔이 지금 사실은 세금 때문에 시장에서 무너졌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성은 오피스텔이 가장 유리하다. 예, 다른 거는 절대로 그 수익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리가 가만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이게 참 집까지면 뭐 걸리는 게 많죠. 뭐, 특히 돈 없는 사람들은 오피스텔 하나도 가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지어야만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잖아요. 혜택도 주고. 예. 그래서 오피스텔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최소한의 내가 예, 사회 구성원으로서 쪽팔리지 않게 예, 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 노후에 장만할 집은 오피스텔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예, 여자분들하고 좀 다르니까 예, 그리고 황혼 이혼하세요. 법적으로 예, 이혼하면 같이 동거해도 예, 따로예요. 따로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세금을 우리가 적게 내기 위해서는 네가 법적으로 나하고 이혼을 해줘야 돼. 이제 이렇게 집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뭐 거의 주말 부부로 사니까 폴 굳이 뭐 예. 아니 그러니까 이혼하면 집에 들어와도 된대요. 뭐 그렇게까지. 참 돈 앞에서는 예. 신랑도 버릴 수 있는 여자예요. 여자들은 다 그래요. 자식은 안 버리죠. 예. 신랑은 버려요. 당연해요. 예.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예. 딱 보면 눈빛이 다르세요. 예. 아들은 안 버리지만 예. 신랑은 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다 누구나. 자, 헛소리 좀 했습니다. 아침이고요. 15분인데 그냥 간단하게 빨리 녹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시각으로 보실 필요 있고요.
예, 내가 진짜 양도세를 낼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양도세에 대해서 고민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 팔으면 되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다음에 정권을 잡는다라면 이게 지금 부동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지들을 위한 그런 정책은 백날 해봤자 어차피 민주당 표 안 돼요. 걔네들은 저 수구 애들하고 더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지들을 위한 정책 하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 자꾸 서민을 위한답시 그러지 마십시오. 서민 서글퍼요. 국민을 위한 정책. 돈이 없지. 우리가 자존심이 없냐? 가오가 없냐? 국민 가오가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 저는 진보 진영에서 좀 눈을 뜨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저도 내심 걱정스럽습니다. 진짜로. 이게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있는데 사람 운명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기 때문에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큰일 없기를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